주말마다 가득 차던 캠핑장 주차장이 비어있고 웃돈을 주고 사던 장비가 중고시장에 쌓이고 있죠. 분위기는 아직 감성인데 돈과 사람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깊게 번지고 있죠. 이 흐름을 놓치면 왜 갑자기 캠핑이 힘들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캠핑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계기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실내 대신 바깥을 찾게 됐거든요.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맞아떨어진 게 캠핑이었습니다. 그 시기 국내에서 캠핑을 즐긴 인원은 약 650만 명에서 700만 명 사이로 추정됐고 체감상 더 많게 느껴졌죠. 숫자만 보면 이 열기가 쉽게 꺼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몰리자 공간도 늘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캠핑장이 생겼고 어느 순간 2,000곳을 넘어 3,000곳에 가까워졌죠. 장비 시장도 함께 커지면서 매출 규모는 9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집에만 머물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 속 장면은 더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영상과 사진이 그 욕구를 계속 자극했고 캠핑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생활처럼 소비됐습니다. 이 흐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캠핑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보였고 수요도 넘쳐 보였거든요. 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규모라도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기본적인 크기만 잡아도 수억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갔고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허가 절차부터 기반 공사까지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정화시설, 전기와 물 문제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운영이 불가능했죠. 그래도 초반에는 예약이 꽉 차 있었기에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돌고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지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동 제한이 풀리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었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 흐름이 강해졌죠. 이미 캠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은 예전만큼 설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장비 시장이었습니다. 중고거래 공간에는 상태 좋은 텐트와 장비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시작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줄어들었죠.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겹쳤습니다. 그 결과 장비 구매 금액은 약 3년 가까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매출이 줄자 업체들은 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해 사이 매출이 35%에서 40%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나왔죠. 이익은 사라지고 손실이 쌓이면서 구조를 줄이는 곳이 늘었습니다. 신규 고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기존 이용자도 지갑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식고 있었는데 공급은 여전히 많았던 겁니다. 캠핑장 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약이 어려워 불만이 많았던 곳들이 어느 순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주말에도 빈자리가 보이고 문의 응대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태도가 바뀐다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었죠. 그럼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거론된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입실하고 오전 11시쯤 나가야 하는 구조였죠. 퇴근 후 도착하면 설치하느라 밤이 되고 아침에는 정리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쉬러 간다는 느낌보다 할 일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죠.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불만으로 쌓였습니다. 여기에 연박 위주 예약이 더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이틀 이상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곳이 늘었고 연휴에는 더 길어지기도 했죠. 가격이 저렴했다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비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 기준으로 하루에 4만원에서 6만원 사이가 일반적이었고 추가 비용도 잦았습니다.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 사용에 별도 요금을 받는 곳도 있었고요. 기본 인원을 넘기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도 흔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도 많았죠. 이쯤 되면 캠핑이 정말 저렴한 선택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체감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으니까요.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어도 부담은 남았습니다. 차박 세팅부터 취사 도구까지 준비할 게 많았고 소모품 비용도 계속 들었죠. 불을 피우기 위한 재료나 연료값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철수 과정이 반복될수록 노동처럼 느껴졌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비용과 피로가 함께 쌓이니 만족도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공용 공간의 위생 상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분위기로 참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벌레 문제, 겨울에는 물 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비용이면 더 편한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연박을 강요하지 않고 정리 부담이 적은 숙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줄이고 펜션이나 호텔로 옮겼다는 후기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반응도 함께였죠. 성수기에는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캠핑장은 하루에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요구하면서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숙소는 27만원에서 30만원 선에서
인원 포함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편한 쪽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마련이거든요. 지금의 캠핑 산업은 과열 뒤에 찾아온 조정 구간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낸 수요가 사라지면서 본래 크기로 돌아가는 중이죠. 문제는 이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급은 여전히 많고 이용자는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부담은 계속 남게 됩니다. 캠핑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방식 그대로는 회복이 쉽지 않다는 신호는 분명해졌죠. 눈에 띄는 확장보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불편을 줄이는 선택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